게으름뱅이. 이튿날 봉단이는 다른 때나 일반으로 일찍부터 기동하였지만 김서방은 늦잠을 자고 아침밥 때에야 일어났다. 장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가 화초사위로 두고 볼 처지가 못 되니까 인제는 일을 좀 해봐야지. 해가 한나절까지 자빠져 잠이나 자서 쓰나? 하고 잔소리 마디나 조이하더니 그날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내외가 버들 일을 하는 옆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고 고리를 트는 법, 키를 겨는 법, 이 법, 저 법을 가리키고 우선 키바탕을 겨뤄보라고 맡기는데 처음 솜씨에 시초와 끝은 어렵다고 장인이 곁다 둔 것을 내주었다. 버들잎을 물고 죽을 처지에 태어나지 아니한 김서방이 팔자에 없는 버들잎을 물게 되니 일이 잘 될 까닭이 없다. 회창회창하게 가는 채를 골라서 뽑다가 분지르고 씨로 먹이는 채를 날로 놓는 노끈에 얽히게 하여 분질러서 키는 한 뼘도 겹지 못하고 버들채는 줌으로 분질렀다. 장인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 고만 두소. 공든 채가 아까워 하고 일거리를 빼앗아 가니 김서방은 무한한 것을 감추려는 듯이 손이 굳어서 잘 되지 않아요 발명하였다. 말썽 많은 장모가 듣지 않았으면 모르되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두툼발인가? 방망이로 쳐 이겨서 풀숨같이 만들지 굳은 게 걱정이야? 김서방을 망신주고 아따 처음이라 그러지. 사위 두둔하는 주사미를 처음을 보면 끝도 할지 사위 봉양하려면 이렇게 신세가 고될 판이야. 잔소리 말고 정신이나 차려요. 두말 못하게 윽박았다. 이로부터 김서방이 장모에게 박대받기 시작하여 나날이 자심하다 더욱 심하다. 구박을 당하게 되었다. 김서방이 잠시라도 편히 앉았으면 그 장모는 없던 심정이 저절로 나는 듯이 무슨 일이든지 불러시키고 시킨 일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욕설을 예사로 내놓았다. 주사미도 구경은 아내의 편이라 김서방을 구박할 때는 장모가 선봉대장 격이요 장인이 후진중군 격이었다. 추파리가 종종 와서 보고 유색액 자기 의견을 선전하며 달리는 사람의 구변으로 형수와 형을 달래지만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하므로 항상 봉단이가 김서방을 싸고 도느라고 애를 썼다. 그리하자니 따라 볶이는 것이 봉단의 신세라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많건만은 그래도 남편과 둘이 서로 대하면 웃음도 웃고 실없는 장난도 자아내고 하여 지성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김서방은 젊은 아내의 얼굴이 야위고 팔목이 가늘어지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장모의 마음을 사보려고도 하였으나 살이 끼었던지 사이가 종시 좋아지지 아니하여 나중엔 나는 나대로 할 터이니 너는 너대로 하라는 배심을 가지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장모가 심악하다고만 말하지 못할 점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 김서방이 일치고 힘들여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배우지 못한 일을 억지로 하노라니 서투르기도 하겠지만 모든 일을 마음에 하치 않게 여기는 것이 남의 눈에 보이었다. 우선 버들릴만 하여도 밤저녁에 봉단이가 손을 붙잡고 가르치다시피 하였으니 어지간하면 며칠 안 지나서 잘은 못하더라도 신육만은 내련만 달포가 지나도록 봉단의 입과 손을 빌리게 되고 나무를 해오라면 종일 산에 있다가 다 저녁 때 내려오되 큰 키에 짊어진 나무가 까지집만 밖에 아니 되어 봉단이까지 어이없게 하고 또 걸음을 쳐내라면 맞바리밖에 없는 고이 적삼에 더러운 치를 하여 봉단의 수고를 끼치고야 말게 되니 대릴사위로 놓고 보면 주삼의 아내가 아니라도 장모로 뛸 사람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김서방이 일손이 느릴 뿐이 아니라 게으름을 부리어서 조만한 잔소리가 아니면 당초에 이를 잡지 아니하는 까닭에 주삼의 아내가 게으름뱅이라고 별명을 지어 김서방을 부를 때에 게으름뱅이 개 있나? 하면 김서방도 네 대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삼이 내외 외에는 이 별명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던 것이 차차로 각은 방에 퍼져 나중에는 게으름뱅이 사위가 조명 남들이 빈정거리는 뜻으로 지목하여 부르는 이름 조명이 나서 주파리까지도 김서방 보고 농담하려면 게으름뱅이 사위 부르게 되었다. 이 별명을 입에 올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직 봉단이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밤에
봉단이가 김서방과 마주 앉아서 수수께끼로 마음을 위로하는데 장도 못 먹는 장이 뭐냐, 강도 못 건너는 강이 뭐냐 서로 걸고 풀고 하다가 김서방이 뱅이 못 쓰는 뱅이가 뭔가? 걸고 봉단이에게 풀라고 하니 봉단이는 잠깐 양미간을 찌푸리다가 얼른 다시 펴며 못 쓰기는 누가 못 쓴대요. 게으른 데는 게을러도 게으르지 않은 데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고 소명하다 사리를 분간함이 밝고 똑똑하다. 눈 속에 웃음을 머금었다. 김서방 내외가 자려고 누워서 걷잠도 채 들지 아니하였을 때 횃불빛이 창에 비치며 삽작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서방이 화적인가? 의심하며 일어나려고 하니 그 아내가 가만히 누워 계세요. 남편을 말리고 우리 집에 무슨 화적이 들겠소 하고 자기부터 천연하게 누워있다. 조금 있더니 삽장문을 열어 젖히는 소리가 나고 뒤미쳐 안방문 앞에서 두런두런 사람의 말소리가 났다. 봉단이는 그제야 비로소 일어나서 벗어놓았던 치마를 찾아 입은 뒤 창문을 바스스 반쯤 열고 내다보더니 고원댁 오빠요? 소리를 높여 물으며 바깥으로 나가고 김서방은 도리가 어째 밤중에 왔노? 의심하며 그대로 누워있었다. 도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장모와 장인의 말소리가 들리고 얼마 있다 여러 사람의 신발 소리가 나고 또 삽작 문 닫는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며 주무세요? 묻는다. 이때껏 자는 것 같이 누웠던 김서방이 아니 하고 일어앉으며 도리가 어째 왔는가? 물으니 봉단이는 등잔불을 다시 켜며 고원댁 아주머니가 지금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시러 왔어요. 아버지하고 내외분이 다 가셨어요. 대답하였다. 그날 밤은 젊은 내외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마음 놓고 웃고 이야기하다 밤을 밝히다시피 하고 이튿날 김서방이 코가 삐뚤도록 늦잠을 자거나 보니 해는 벌써 아침때가 기울었고 봉단이는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앉아있다. 김서방은 너무 늦게까지 잔 것이 염치 없어 머리를 긁으며 오늘이야말로 별명을 들어 싸군 혼자 말하듯 하니 봉단이가 세숫물을 떠다주며 얼른 세수하시고 점심 좀 잡수시죠. 나는 배가 고파요. 하고 상글상글 웃었다. 도리가 상제되는 덕에 김서방은 단지 며칠 동안이라도 장인 장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었다. 추삼 내외가 상가에서 돌아오던 날 저녁 때 추삼의 아내가 양식이 없어진 것을 보고 년놈이 들어앉아서 밥만 헤쳐먹었니? 양식이 어찌 이렇게 없어졌니? 야단치는 것을 봉단이가 한 끼에 두 끼 밥 먹진 않았어요. 조금 불쾌히 대답하였더니 그 어머니가 하늘이 낮다고 뛰면서 인연 서방 맛을 대완다. 그 게으름뱅이가 양식 도적놈이야. 감추려면 감추어지니? 욕설을 내놓다가 봉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쭉쭉 훑기는 왜? 하고 혀를 차면서도 딸을 불쌍히 생각하였던지 욕설은 그치고 여보, 원수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구려. 내일 장날 키죽, 죽, 옷 그릇 따위에 10벌을 묶어 이르는 말. 키죽이 갖다 내서 서속 면말을 바꾸어야겠소. 죽을 채우자면 키가 몇 개나 부족이요? 주삼을 보고 물었다. 만든 것이 반죽밖에 없소. 하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딸을 돌아보며 우리가 둘을 맡을 터이니 둘은 네가 맡고 나머지 한알랑은 게으름뱅이더러 밥 내고 결어놓으라고 해라. 못해놓으면 내일 아침밥은 다 먹을 게니 알아 하래라. 구벌하는데 봉단이가 상을 찌푸리며 나는 오늘 골머리가 아파 일을 못하겠어요. 만일 억지로 하라 하시면 하나나 맞지요. 앙탈하다시피 하여 주삼이 내외가 3개를 맡고 젊은 내외가 각각 하나씩을 맡게 되었다. 일거리를 각각 나눠 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뒤 김서방은 봉단이 전하는 장모의 말을 듣고 나는 내일 아침밥을 안 먹을 작정이지. 밤을 꼬박 새더라도 다 곁기는 틀렸으니까 하고 채를 골라내는 아내의 시중을 들어주다가 골머리가 아프다더니 어떻소? 하고 머리를 짚어보려고 하니 봉단이가 살그머니 짚으러 오는 손을 막으면서 환기찮아요. 개수를 줄이려고 아프다고 했어요. 하고 잠깐 방글에 웃었다.
꾀병이 일수구려. 언제 누가 꾀병 합디까? 우리 혼인 전날 밤에. 그게 무슨 병이요? 능청스럽게 꿈 이야기까지 꾸며가지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는 짓은 뭐요? 잘하시오, 잘해. 당신 그러다가 지각나자 망령 나겠소? 젊은 내외의 속살거리는 말은 밤이 이슥토록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식전에 주삼의 아내가 아랫방에서 나온 키 2개를 한두 번 지치고 젖히고 하더니 서방 대신 해주려고 여호 같은 년 아프다고 엄니를 속여! 딸에게 귀 먹은 욕을 해붙였다. 김서방이 아침밥을 먹은 뒤 그 장모가 부르더니 장윤가 같이 가서 장을 보아오라고 하여 김서방은 키 한 짝과 고리 몇 짝을 지게 짊어지고 주삼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